이 부신피로 증후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 어떤 원리로 이게 이제 생기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부신이 파업하는 거죠. 네, 부신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이게 잘 못 만들겠어. 왜 부신피로 증후군이 생기냐? 그 원인들을 좀 볼게요. 부신이 분비하는 가장 주된 호르몬이 이제 코르티졸이고, 이 코르티졸 자체가 스트레스에 이겨내기, 맞서기 위해서 분비하는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40대, 50대 돼가지고, 이 수십 년간 지속된 만성 스트레스. 제가 진료할 때 이 부신피로 증후군 있는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10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들이 많아요. 뭐 시댁 문제가 됐든, 뭐 남편이 바람을 피웠든, 뭐 돈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어떤 스트레스를 굉장히 오래 받았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건 뇌잖아요, 뇌. 이 부신이 스트레스를 인지해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뇌에서 스트레스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하면은 코르티졸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빨리 이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코르티졸 빨리 만들어내.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뇌가 계속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면은 이 부신에서 코르티졸을 분비하게 되고, 이거를 너무 장기간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지쳐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수면 부족이에요. 수면 부족. 이 수면 부족의 기준이 뭐냐? 6시간입니다. 6시간. 6시간 이하. 예. 그러니까 7시간은 자야 되는데 6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은요, 이 수면 부족 자체가 뇌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깨 있는 상태에서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얘한테 코르티졸을 더 많이 만들어 이렇게 명령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6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은 이제 부신피로 증후군이 오기 쉽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페인 자체가 이 부신을 또 쥐어짜서 코르티졸을 분비 촉진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커피 드시면은 기운이 좀 나고 머리가 쌩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잔, 4잔, 5잔 이렇게 너무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부신피로 증후군이 오기가 쉽겠죠. 그래서 장기간 동안 이 부신이 지쳐버려가지고 더는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번아웃 된 거예요. 그 의욕 저하, 너무 열심히 일을 하거나 뭐 과로해가지고 완전히 퍼져버린 상태를 요즘에 이제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번아웃 신드롬 자체가 대부분 증상들이 이 부신피로 증후군과 일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코르티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죠. 코르티졸. 이 부신이 분비하는 만들어가지고 분비하는 이 코르티졸. 코르티졸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건데,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올까요? 스트레스 상황 생각을 해보면 누구랑 싸우거나 아니면 뒤에서 큰 개가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해야 되죠? 이 스트레스에 대응을 하려면은 일단 숨이 막 가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이 오르죠. 얼굴로 열이 오고 체온이 올라가고, 그리고 근육으로 힘이 꽉 들어가요. 싸울 때 주먹이 쥐어진달지, 아니면 도망갈 때 이제 다리 근육으로 이제 힘이 뭉쳐야 되니까, 피가 몰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에 대응하려면, 그러니까 뭐 도망가거나 아니면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증을 느끼면 안 되죠. 그때 아프면은 못 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연 스테로이드예요. 피부병 있거나 아니면 무슨 염증 심할 때 병원 가면 스트레스 주사 맞거나 스트레스 약을 처방받잖아요. 스테로이드. 이 스테로이드 자체가 이 코르티졸을 흉내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염증이 억제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활동을 각성되고 하려면 이제 혈당이 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혈당을 높이는 그런 작용도 하고요. 그래서 적절한 각성 상태를 유지해서 우리가 하루를 버티게 해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코르티졸은.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코르티졸 정상적인 리듬하고 이제 부신피로 증후군이 있는 분의 코르티졸 리듬을 이제 그려본 건데요. 이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의 부신에서는 일단 이제 일어날 때 이 코르티졸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어나면 이제 각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일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되니까 이때는 자연스럽게 코르티졸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성이 돼서 깨지는 거죠. 근데 이 부신피로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이 기상시에 코르티졸이
필요한 만큼 분비가 되지 못하고 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기가 아침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분들은 이렇게 활동할 때 높다가 이제 잘 때 되면은 코르티졸이 떨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각성 상태가 이제 낮아져야 그래야 안정이 되면서 잠을 자겠죠. 예,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낮아져 가지고 잘 때는 굉장히 이제 낮게 유지가 되다가 보통 새벽부터 조금씩 높아져 가지고 기상 때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부신이 건강한 분들의 코르티졸 패턴인데, 자, 이게 망가진 분들, 즉 부신 피로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는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또 오후 한 3시, 4시 뭐 이때쯤 바닥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때 갑자기 또 훨씬 더 피곤해지는 거고. 그런데 얘가 또 나중에 밤에 되면 이제 뒷북을 쳐요. 예, 밤에 확 많이 만들어 버려 가지고 밤에 오히려 각성이 돼서 잠이 안 옵니다. 그럼 다음날 또 더 피곤하겠죠.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르티졸의 뒤집힌 리듬이 이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신 피로 증후군이 원리도 알고 이제 어떤 건지 알았는데 이 검사 방법을 알아야겠죠. 보통 이제 부신 기능 이론 검사들은 일반적인 건강 검진 항목에는 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제 침으로 코르티졸을 검사하는 거예요. 침. 그래서 하루에 4번 침을 이렇게 침을 묻혀가지고 이 시간대별로 이 리듬 파악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타액 검사로 뭐 이런 패턴인지 아니면 이런 패턴인지, 예, 그래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아침 8시쯤에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이때 하는 거는 이제 DHEAS라는 이제 수치를 보는 건데, 요거는 전반적인 이제 부신 예비 능력을 보는 겁니다. 하루에 4번 피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8시 체열을 해가지고 이제 부신의 어떤 예비 능력을 보는 이제 DHEAS 요거를 봐가지고 요런 방법들로 이 부신 기능을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